축구 선수에게 스피드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스피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뭐 뒤꿈치로 뛰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평발 쉽게 말하면 아치가 무너진 아이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면 좋겠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부분을 더 여쭤보기 위해서 전문가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경기장에서 스피드가 나지 않는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SL 코리아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 코치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 SSL에서는 선수들의 그 운동신경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운동신경을 개발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스피드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피드를 향상하기 위해 이제 발과 고관절, 코어 이런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찍기 전에 대표님과 대화를 했었는데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분을 모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좀 궁금한 부분이 발가락이나 발목 힘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들이 순발력 민첩성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십니다. 일단은 이제 발 같은 경우는 네네네. 지면을 닿는 그 첫 번째 구조이기 때문에 발에서 그 지면의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면 다시 에너지를 리턴해서 푸시하는 과정에서 그 힘을 부족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발이 있는 친구들이 그 기능이 조금 약할 수 있죠.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구조가 성장이 완성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구조의 유연함과 그 평발의 기능이 결합이 돼서 좀 더 그 스피드라든지 이 방향 전환에서 조금 느리다라고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체 힘이 아무리 좋아도 발목 힘이나 발가락 힘이 없으면 순발력 민첩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꼭 이제 하체 힘이 좋아도 발의 기능이 부족하면 절대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쵸. 그러나 이 발이 그 순발력과 민첩성에 반드시 그 중요한 요소인 거는 명확합니다. 그러면은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뭐 다양한 훈련을 해도 속도가 나지 않겠네요. 네,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발에서 끝까지 밀어내는 힘 또는 발이 지면을 충격할 때 그 충격을 잘 받아내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전까지 전통적인 모델들을 보면 저희가 최근에는 발 훈련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전에는 조금 더 아까 말씀하셨던 이 대퇴부의 근력의 부피나 또는 이 대퇴부의 힘을 조금 많이 강조했었더라면 지금은 이제 그 힘들과 함께 그 하지 말단에 있는 발에서의 어떤 기능적 능력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많이들 트레이닝하고 또 지금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뒤꿈치로 이제 터벅터벅 뛰는 친구들은 아치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치보다는 저 뒤꿈치로 뛰는 아이들이 일단은 첫 번째 많이 뛰어본 경험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을 앞발로 전족부로 달리기 하기 위해서 내가 말로써 앞발로 뛰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인지를 하고 앞발로 뛰지 못합니다. 환경을 만들어줘야 네,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이 오르막길을 뛰게끔 하면 앞발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꿈치가 닿으면 그쵸.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상지가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고관절이 들리면서 앞발로 지면을 디딜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르막에서 다시 수평으로 왔을 때는 이 상지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작대기나 막대기로 가이드를 주면서 뛸 수 있게끔 하면 상지가 조금 앞으로 기울어져서 몸의 중심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 전족부가 지면에 닿게끔 뛰게 유도할 수 있겠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러면은 아치가 낮은 흔히 말해 평발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속도가 나지 않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평발인 친구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내측 아치의 이제 그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내측 아치가 하는 기능은 지면에 닿았을 때 평평해지면서 지면에 눌려진 그 충격량을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다시 리턴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평발인 친구들은 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내측 아치를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또는 뒤꿈치를 들어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쓰일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지면을 딛고 뒤꿈치가 들리는 동작을 만들면 제가 이건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버리면 이렇게 보시면 아치가 구조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런 상태에서 동작을 만들어주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죠. 또는 이 상태에서 한 발을 살짝 서서 발가락이 힘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내측 아치에서 이 길이에 저항하면서 힘을 쓸 수 있는 학습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네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아치가 낮으면 순발력 민첩성에 영향이 크겠네요. 네,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훈련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이런 훈련을 방금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달리기라든지 방향전환 이런 것들을 뭔가 배워서 익힌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이런 보강 운동을 통해서 발이 조금 쓰일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해서 그 발의 움직임과 내 상지와 또는 고관절의 움직임이 같이 쓰일 수 있게끔 해주면 매우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네. 저희가 맨발로 훈련을 시켜요. 시작할 네네. 때 뭐 스텝이나 네. 뭐 기초 근력을 할 때. 근데 맨발 훈련이 운동선수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부분 맨발 훈련이 어떤 요소에서 도움이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지면을 닿는 이 느낌을 발에서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에 있는 그 감각 센서들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만약에 이 지금 지면 땅을 그 얼음이라 생각했을 때 네. 그 얼음을 걸을 때 얼음 위를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발을 딱 디디는 순간 발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내 온몸이 긴장하잖아요. 그쵸. 근데 발에서 그런 어떤 감각 센서들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발이 불안정하거나 한다면 발만 불안정한 게 아니라 내 몸 전체의 긴장도가 높아져서 사지의 협응력 그런 기능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성을 조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협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맨발로 이렇게 걷는다거나 또는 제가 축구 선수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건 맨발로 잔디를 걷게 해서 그 발의 긴장도를 이완하기도 하고 발의 어떤 그 감각 기능들을 높이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스토리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들 메시가 이제 준결승이 끝나고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맨발로. 네, 대표팀 선수들과 맨발로 잔디를 걸어가는 이런 어떤 훈련들을 봤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또 다른 또 깊은 효과성이 또 있겠죠.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뭐 맨발로 한다고 안 좋은 건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지면에서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그쵸. 없다면 그거는. 저는 맨발로 많이 움직여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맨발로서 하는 그 훈련들의 효과성이 결국에는 경기력에 입증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맨발로 훈련을 한 그 훈련의 발의 기능을 토대로 축구화를 신고 나서도 그 움직임들이 잘 나올 수 있게 모니터링하고 바라봐주는 게 또 좀 필요하겠죠. 네. 같이 이렇게 연결될 네. 수 있도록. 네, 결국에는 맨발에서 잘 걷고 내 몸의 긴장이 이완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축구를 이완을 잘해야겠다. 통해서 또는 그 발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축구를 잘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니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발목과 발가락이 좀 잘 기능을 할 수 있게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좀 여쭤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도움이 되는 훈련을 좀 배워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발목을 얼마만큼 좌우 대칭하게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 준비한 거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하얀색 테이프를 하나 이렇게 긋고 한 30에서 40cm 사이에 두고 또 하얀색 테이프를 둡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점프를 이 흰색 선을 밟지 않고 10회를 몇 초 동안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오른쪽과 왼쪽을 같이 하시는 거야. 이때 이제 차이가 나요. 차이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거기에서 이제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90%가 유지가 되는지 이때 이제 이 점프를 할 때 주의사항은 선을 밟는다든지 또는 반대발이 지면에 닿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10회 개수에 채워지지 않는 거죠. 다시 해야겠네. 네, 오류가 생기는 거고 이제 다시 하거나 또는 횟수에서 제외시키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90%가 된다 그러면은 양측의 기능이 발목의 기능이 괜찮구나. 근데 이 테스트는 발목이 이전에 아팠던 분들 이 꼭 마지막에 리턴 투 스포츠 하기 전에 해보시면 좋아요. 복귀하기 전에. 네네네. 양측의 발목에서 좌우에서의 반응이 이 좌우에서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방향 전환에서도 중요하지만 발목을 다칠 때 보통 이제 이 외측 측부인대를 많이 다치기 때문에 이 외측 측부에 있는 그 구조의 안정성 또는 근육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테스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오른쪽을 다쳤을 때 네. 왼쪽과 속도가 비슷하게 나와야 복귀가 가능하다. 그렇죠. 90% 정도 이상이 나와야. 아니면 또 다치니까. 그렇죠. 또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초를 체크하시고 그 10회 동안 몇 초 안에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선을 밟는 건 이제 횟수에 제외시키고 또는 반대발이 지면에 닿는 것도 제외시키시면 된다. 쉽게 누구나 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빠른 선수들이 조금 더 강하다고 느낌이 그렇죠. 이게 빠른 선수들이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추측하셔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목과 발가락 네. 그리고 아치의 기능을 좀 향상시켜주는 이제 그 운동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게 이제 뒤꿈치 들기거든요. 네. 이 뒤꿈치 들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네. 이 뒤꿈치 들기에 좀 보편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뒤꿈치 들기가 왜 좋냐면 이 아치를 떠받들어 줄 수 있는 그 두 가지 근육이 이쪽 발바닥 아래에 붙습니다. 하나는 외측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뒤쪽 안쪽에서 내려와서 내측 복숭아뼈를 기준으로 내려가서 이 거리 형태로 받쳐주는데 이 두 가지 근육을 한 번에 수축시키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뒤꿈치 들기입니다. 내측에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이 아치가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두 가지 근육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근육이 엄지발가락에 있는 근육들인데 이 근육들도 같이 협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뒤꿈치 들기 운동을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기보단 시합 전에 짧게 한 2분에서 5분 정도로만 좀 해주시고 한다면 또 발의 안정성을 좀 높여줄 수 있겠죠. 그럼 그 발의 안정성은 가속을 내기 위한 이 추진력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는 방향 전환을 위한 또 발의 안정성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디뎠을 때 발이 불안정하다면 빨리 방향 전환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발가락과 발목과 발바닥 이 아치까지 네. 올려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기초적인 건데 모든 걸 다 응용하면 또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뭐 요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또는 와이드로 벌려서 해주실 수도 있고 또는 A자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걸 스텝을 바꿔서 스플릿 자세에서도 또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한 발로 버텨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양발로 했을 때는 기능이 약한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한 발로 하셔야 퍼포먼스에 어떤 기능적 약화가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발로 꼭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축구는 네. 막 이렇게 할 때 한 발로 이렇게. 그렇죠. 예. 대부분의 스포츠는 한 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혹시 발목과 발가락뿐만 아니라 속도를 더 내는 데 있어서 고관절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관절의 좀 기능을 네.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운동. 네, 제가 제일 많이 기본적으로 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T-밸런스를 하고 나서 점프를 시키는 겁니다. 점프를 할 때 우리가 이 디딤발이 밀어내는 게 아니라 네. 반대에 있는 이 떠 있는 이 왼발을 고관절을 앞으로 위로 쳐주면서 축발이 점프를 뜰 수 있게 중심 이동을 해주는 거죠. 중심 이동이 된 이후에 발에서 끝에서 밀어내는 이런 운동들이 조금 도움될 겁니다. 네. 이게 근데 여기가 회전하면서 스윙하는 그 느낌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진짜 기술이고. 네.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아마 이 점프 동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의 밸런스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이 골반이 이렇게 수평하지 않고 이렇게 들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이 오른쪽 고관절이 조금 약하다라고도 조금 추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딱 그렇다가 아니라 이제 가능성을 엿보는 거죠. 아, 오른쪽 고관절이 약하니까 얘가 수평하게 유지가 안 되고 이 중심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 자세를 유지하는 거죠. 그럼 운동하기 전에 옛날에 감독님이 시키셨던 뭐 이렇게 마주보고 네.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 네. 네네네. 이런 거는 충분히 계속 느끼게 해줘야겠네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저도 딸이 있지만 고관절을 많이 씁니다. 계단이 높기 때문에 고관절을 들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성장을 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여기를 많이 쓰기보단 발만 쓰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죠. 이렇게 무릎을 던지면서 걷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까 뒤꿈치로.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를 움직이면서 쓰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성인들도 마찬가지 자세를 앉은 자세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여기에 움직임을 조금 많이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파워하우스라고도 하거든요. 코어.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들을 잘 만들어줘서 조금 더 움직임이 유기적이고 폭발적이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죠. 아, 그럼 아이들한테 제가 스텝을 할 때도 뭐 무릎을 올려라 이럴 게 아니라 네. 여기를 쓰는 느낌을 계속 느끼게 해줘야겠네요. 네, 그걸 쓰게끔 하고 스텝을 빨리 올리는, 높게 올리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빨리만 해야 된다면 낮은 스텝은
여기서 발목 수준에서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쓰여져야 하는 구간에서는 얘가 쓰일 수 있게끔 느끼게 해주는. 네 해줘야 되겠죠. 네. 무릎을 그냥 단순히 여기를 아니라 여기를 네. 진짜 느끼게 해보는. 네. 그럼 진짜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네. 아, 오늘 너무 네. 유익한 시간이었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 네. 알려주셨는데 여기 한번 보면 되게 전문성 있고 이것저것 운동 기구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 좀 수업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가 어디죠? 아, 여기는 그 올림픽 공원 네. 주변에 위치한 SSL이라는 곳이고요. 저희는 그 선수들의 운동신경을 개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운동신경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운동, 그 다음에 코어 운동, 그런 운동들을 잘 협응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이제 근력과 파워 운동을 조금 더 빠르게 속도감 있는 파워를 내기 위해 이제 훈련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초기 재활이 끝난 이후에 그 이후의 재활도 이제 선수들의 회복을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아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프로 선수들까지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진짜 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제 아들이 있으면 여기서 운동을 시켜도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인스타그램에 있잖아요. 네, SSL. SSL도 있고 제 개인 인스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